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오늘 좀 많이 늦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 오후 저녁부터 비도 갑자기 막 내리고 춥다 춥다 하더니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새벽에도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갑작스런 추위로 우리 또 너무 몸이 많이 움츠러들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 따끈한 차 마시고 따뜻하게 보일러 온도 잘 맞춰놓고 주무세요. 오늘 오후에 많이 흐리고 그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죠. 서늘함이 감도는 주말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어서 날이 많이 추워진대요. 16일 서울 낮 기온이 12도로 오늘 9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또 일요일이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 내지 6도 가량 낮겠다고 해요. 서울 11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내지 9도 가량 낮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곳곳에 비가 내린뒤요. 중반부터 다시 또 이른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이제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어서 오세요, 0826님. 오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그냥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닐진데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어찌 우연이 있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미소에 정겹게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일은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게 아무리 제 잘난 맛에 제 잘난 멋에 산다곤 하지만 그 잘난 멋도 보아주는 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인연으로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기에 소홀히 대한 인연은 나중에 아쉬울 때가 온다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죠. 의미 없는 만남과 소홀히 대할 인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어떠한 삶이든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인연이란 거는
매우 매우 소중하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다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만나는 거거든요. 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10월 15일 어제는 바로 세계 손 씻기의 날이었대요. 우리 여러분들은 손 어제 많이 씻으셨나요? 코로나19에서 이기기 위한 미션 바로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는 것. 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서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0월 15일이 세계 손 씻기 날이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엄마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 지원하고요. 미접종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시켰고요. 미접종자 4인의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3단계는 최대 10인이고요. 4단계 시간은 시설 관계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인까지 3단계에 때 됐었는데요. 지금은 미접종자 4인에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10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적 모임인 4단계는요. 사적 모임 4단계는요.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이었는데요. 지금 변경된 거는요.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 종교, 숙박, 체육시설 이런 데서도요. 처음에는 그 결혼식 3, 4단계 식사 제공하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였고요. 식사 없는 결혼식은 최대 199명까지였는데 지금 변경된 내용은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그리고 49명에다가 접종 완료자 201명 해서요. 네, 25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식당, 카페 이런 그 영업 시간에 대해서 나왔네요. 네, 운영 시간이요. 3단계 식당, 카페는 22시 운영 제한을 했었잖아요. 근데 변경이 되면서 식당, 카페 24시 운영을 제한하고요.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그리고 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시킨대요. 홍보관이 22시까지 운영이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운영 시간을 해제시킨다고 했고요. 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을 했는데요. 이제 영화관은 24시 운영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은 이제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 관람 경기도요. 4단계 지역인데요. 무관중 경기였는데 지금은 이번에 바뀐 건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 인원의 20% 실내일 때고요.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스포츠 대회 4단계 지역이에요. 대규모 스포츠 행사, 체육대회가 금지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음, 일단 식당, 카페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일단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이제 22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참고하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마 배달 안 시켜 보신 분들은 없을걸요? 지금 배달 대행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배달 시간이 보통 막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뭐 배달한 게 1시간 59분, 뭐 60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이 배달 대행사까지 배달료를 올리는데 음식값 올리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배달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7,000원 정도 배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배달료 어떻게 괜찮으세요? 보통 뭐 3,000원, 2,000원 이랬었는데 어느 날 또 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배달료가 너무 많이 좀 비싸진 것 같긴 해요. 하고 한번 뉴스 헤럴드 경제신문에 올라온 건데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쿠팡이츠에서 시작해 배달의 민족까지 뛰어든 단건 배달의 여파가 배달 대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 번에 한 집 배달 보편화로 배달 기사 확보가 치열해지자 대행사까지 배달료를 인상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단건 배달이 주범이라며 아우성이다. 빠른 속도도 좋지만 무리한 단건 배달 보편화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배달업계는 라이더 확보 전쟁 중이다.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진구의 한 배달 대행사는 기본 배달료를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주말 요금은 4,500원까지 올랐다. 한 배달 대행사는 인상분에 최근 들어 쿠팡 및 배민 쪽으로 기사 이탈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행료를 500원 올린다며 쿠팡이츠 기사 배달료 평균 4,700원, 배민원 기사 배달료 평균 4,500원이지만 기존 일반 배달 대행 배달료는 3,500원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배달 대행료 인상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식 단가가 낮을수록 손해가 크대요. 16,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할 때 최대 7,000원가량이 배달료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문이 적어질까 하는 우려에 음식값이나 소비자 부담 배달료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씨는 이렇게 배달료가 다 오르면 결국 음식값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는 1,000원, 2,000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배달료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 점에서는 배달료가 7,000원씩이네요. 저희는 막 4,000원, 5,000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내고 있네요. 배달 대행사들의 배달료 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팡이츠와 배민원의 경우 한 집에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지만 일반 대행은 여러 건을 묶어 배달한다. 그럼에도 단건 배달과 같은 수준의 배달료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그쵸. 이렇게 한 집에 한 건만 배달할 때는 그래도 빨리 오고 음식이 따뜻하게 오는데, 일반 대행 올 때는 음식이 정말 다 식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 집을 돌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바로 이제 뭐 배달해 주는 곳은 음식점에서 출발하면은 그 앱에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어느 지점까지 오고 있다는 그 기록까지 다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대행은 전혀 아무런 그런 연락도 없고 어떤 기록도 없고, 마냥 어떤 데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 음식점에 전화를 해 보면 벌써 아까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도착하고 와서 보면은 음식이 다 식어 있어 막. 참,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조금 불쾌했다 그래야 되나? 음식을 먹을 때 좀 그런 기억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건 어쩌다 한두 번이고, 대체적으로 배송이 빨리빨리 잘 와서 그래도 따뜻하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이렇게 배달료가 많이 비싸졌네요. 업계에서는 배달 행 대 잠시만요. 아이고, 갑자기 기침이 나서요. 배달 대행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배달료 인상은 필연적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올해부터 보편화된 단건 배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쿠팡이츠가 처음 도입한 단건 배달은 올해 초 배민이 도입하면서 업계 전반에 보편화됐다고 해요. 기존 묶음 배달보다 빠른 30분 내 배달이란 장점이 있지만, 한 명이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할 수 있기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사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 수급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진다고 해요. 배민과 쿠팡이츠가 프로모션 등으로 라이더 모시기에 나서면서 일반 대행사도 배달기사 확보를 위해 배달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배달료가 저희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뭐 치킨 한 마리에 한 번 보낼 때 7,000원씩 배달료를 부담할 땐 좀 부담스럽겠어요. 뭐 그 주문한 음식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정말 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거, 뭐 15,000원, 6,000원 정도밖에 안 될 때는 배달료가 7,000원이 나가니까 정말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뭐 배달 문화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하네요. 음. 그리고 배민된 배달 라이더 1,000명이 20일 배달 앱을 끄고 총 파업에 동참할 거라고 하네요. 하고 음 정부가 2022년부터 배달 오토바이 공제 조합 설립을 약속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교육 등을 위한 공제 조합 설립을 촉구했다고 해요. 이어 배달 앱 업체는 배달 사업을 시작하고 기본 배달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교섭을 진행하며 기본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통과에 급급할 게 아니라 배달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또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인권, 뭐 기본료 인상, 노동권 등 여러 가지 또 그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음, 그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배달이 많이 밀리고 막 이러고 있다는데,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파업에 나선다고 하니까 또 좀 많이 어, 좀 그 업체 그 에서 이렇게 배달로 뭐 치킨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배달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업체는 좀 많은 피해가 또
생길까 봐 염려가 좀 되네요. 요즘에는 솔직히 그 손님이나 이렇게 고객들을 직접 거기서 드시는 것보다 다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배달해 주는 업체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10,000 원짜리 떡볶이 배달비가 7,000원. 네. 그렇게 들고. 음 여러 가지 또 양쪽에서 서로 또 많이 힘들겠네요. 또 이렇게 배달 업종에 계시는 분들, 또 배달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 서로서로 좀 잘 타협을 봐서 이렇게 인권도 노동권도 존중해 주고 좀 서로 좋은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좀 예전에 저희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 그 진짜 비밀리에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음 그 자리를 잡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해요, 이분들이. 음. 태권도 발차기도 배우시고요. 한국어 받아쓰기 네 이런 걸 이제 다 배운다고 해요. 2달 전이었죠, 2달 전. 네. 2달 전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요. 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뿐 아니라 이제 각종 시민 교육 또 태권도 등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문화를 익히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충북 진천 쪽에 그때 아마 그쪽에서 머무르게 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태권도를 네 수업을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신 그 신청자가 100 명이 넘게 몰렸대요. 그래서 태권도 반이 3 개로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네, 이 태권도를 배우게 하고요. 야외 정규 수업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아프간 여성들이 자유롭게 태권도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그 아프간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태권도도 배우고 야외 활동도 자유롭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책상, 학교 교실, 뭐 배고프다 하얀 종이나 이렇게 한글들을 빼곡하게 써서 한국어를 배운 지 3주가량 정도인데 또 깔끔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유치원 막 갔을 때 이제 기억 니은 가나다라 배울 때 같지 않을까요? 네. 아프간 이제 특별 기여자의 자녀는 제일 먼저 한국어를 배운 다음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한국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히고 인사말까지 가능한 성인들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하루 2시간씩 한국어 기초 수업을 또 듣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제 숫자와 시간을 표현하는 것, 또 아픈 부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은행 계좌 개설을 비롯한 분리수거나 또 하자 예방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초 질서와 이 문화를 인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곧 5년 이상 거주와 취업이 자유로운 FE 비자를 받는 아프간 기여자들은 이달 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4개월간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모쪼록 우리나라에서 안정되게 잘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목숨을 걸고 힘들게 오셨는데, 행복하게, 모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이거 프로 정신인가? 프로라서 역시 다른 건가? 마음가짐이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엄마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버신데요. 이분이 먹방을 하신 분인가 봐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익스트림 먹방으로 유명한 미국 유튜버가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해요. 현지 시간, 그러니까 구독자가 약 264만 명을 보유한 28살, 그러니까 영국이요. 영국 HITC 등 외신들은 구독자 약 264만 명을 보유한 28살 먹방 유튜버 니코가도 아보카도가 급격한 체중 증가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녀가 아닌가? 남자분인가? 남자분인가 봐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 그는 원래 뮤지션을 꿈꾸는 채식주의자였대요. 2016년부터 패스트푸드 위주의 먹방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자, 햄버거, 불닭볶음면 등 음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요. 먹어치우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현재는 니코카도 쇼츠, 모 니코카도 등 다수의 채널을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니코가도 아보카도는 지난 8월 영상에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에 비해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굉장히 말랐어요. 정말 완전 왜소해. 너무 왜소한데 이 먹방 유튜브 이걸 하시면서 90kg가 쪘대요. 174cm 신장인 그는 먹방을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68 내지 72kg였는데 지금은 154kg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실제로 5년 전 올라온 영상 속 그는 진짜 턱선이 보이고요. 날렵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왜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집이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문제는 체중이 90kg가량 증가한 탓에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호흡 문제를 겪는 니코카도 아보카도는 영상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등장을 했네요. 이 모습을 본 구독자들은요, 이제 먹방 그만해라. 살 빼서 과거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당신 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는 등 우려하는 댓글을 남겼대요. 그러나 니코가도 아보카도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오래 못 산다고 말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는다. 계속 먹방을 하겠다 하고 밝혔대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좀 줄이고 약간 휴식기도 갖고 하면서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음식이 이거 정말 이분은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정말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좀 더 마음이 짠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건강이 일단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니까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건강이 염려가 되네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들도 네. 뭐 이제 곧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도 감기 이런 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끈한 국물 있는 거 예.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감기 마스크 잘 쓰시고 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좀 이 먹방 하는 걸 보니까 이 유튜브 이런 게 도대체 뭐라고 이러다가 이분은 잘못 드실까 봐 걱정인데요. 진짜 너무 살이 많이 찌셨네. 좀 걱정스러워요. 자, 엄마가 책 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걸 이걸로 읽어 드릴까? 이거는 산에는 꽃이 피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진다. 이웃을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롭다. 이것이 마음의 메아리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남녀간에 그렇고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이다. 나 아닌 타인에게 내 가족이든 친구이든 남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이다. 나 아닌 타인에게 내 가족이든 여기 읽어드렸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거두는 일이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마음 씀이다. 낯선 이웃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다. 낯선 이웃에게도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늘 그렇게 살 수가 있다.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내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단절되어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일상적인 실천들이 사랑이며 친절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친절이고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칫 파괴수단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그 자신까지도 파멸시키게 된다. 삶이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게 새끼 밥 먹고 직장 왔다 갔다 출퇴근길에 고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숨 쉬는 것일 뿐이다.
삶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순간순간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것이다. 하이, 안녕하세요, 마스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가슴에 평화를 이룬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친절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친절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더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우주가 확장된다. 보이는 것만이 우주가 아니다. 끝없는 우주이지만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우주가 그만큼 확장이 된다.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바스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늦은 시간에 제가 오늘 왔는데, 바스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나 봐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오늘 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사회적. 자, 우리, 뭐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네,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네요. 가끔은 우리는 너무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막 반말하고 또 뭐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좋아서 그래 라면서 이렇게 좀 상대방이 어쩌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가끔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뭐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가끔은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저나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도 조금 그래서 요즘 어릴 때 보면은 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괜히 잘못해서 서로 오해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연락도 끊고 네,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별거 큰 일도 아니었던 일이었는데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오해는 풀고 그렇게 서로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그랬으면 됐었던 일들을 그냥 그때는 왠지 좀 자존심도 있고 좀 서로 이렇게 굽히기도 싫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겼던 일들이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가끔은 그때 내가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좀 이렇게 내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걸 조금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그런 오해가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빨리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오해가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요. 애인하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끼리도 형제나 부모, 가족끼리도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그냥 웅크리고 나만의 생각에 쌓여 있지 말고 좋게 좋게 네 좋은 서로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좋게 이렇게 멀어져 자연스럽게 바빠서 멀어지거나 한 친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어떤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소식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면서 소식이 끊어진 친구는 지금도 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해 보고 오해를 풀걸.'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혹시 그런 지금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단 대화를 좀 나눠 보세요. 그러고 나면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그때 가서 후회를 하면 이미 그땐 늦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와서 새삼스럽게 또 뭔가 이야기를 꺼내서 서로 오해를 푼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엄마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고민이 있거나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네 연락을 해서 서로 네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그냥 쓰지 않는데도 이렇게 그냥 집에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쌓아 놓고 한쪽에 놔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네, 호엄마도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가끔은 하루에 한 개씩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를 해서 네, 이제 정리를 하죠. 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 요즘에는 우리 아들 딸들은 당근 마켓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호엄마 같은 경우는 음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라고 그거 잘해서 내놓으면 가져가시기도 하고 재활용으로도 내놓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스박스 안에 오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 아이스팩은 재활용으로 분류해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나 봐요. 우리 일반 쓰레기에 버리잖아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말고 고거만 따로 모아서 그걸 수거하는 함이 있는데 그거 수거한 아이스팩만 수거하는 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나 봐요. 없는 곳은 고거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네 음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쌀쌀할 때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따끈한 뭐 이렇게 그 무릎 다리 이런데 뭐 좀 추운 데 있잖아요. 좀 따끈했으면 하고 목 뒤 같은데 이렇게 찜질하고 싶은데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각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출력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호엄마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이렇게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얘가 이제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오래 돌리면 펑 터질 수 있으니까 고거 비닐에 이렇게 한번 넣어서 돌리니까 3분 정도 돌리니까 따끈따끈해서 이제 타올에 한번 감싸서 어깨에 목 있는데 이렇게 대고 누워서 잠을 잤더니 어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찬 우리 딸들 아랫배 차가운데 그거 아이스팩 그거를 말캉말캉한 아이스팩 냉동시킨 건 안 되지만 우리가 냉동 안 시키고 상온에 꺼내 놨던 것들 렌지에 한 2-3분 정도 돌려서 이렇게 타올에 한번 싸서 배 위에 올려도요 굉장히 따뜻해요. 어 아주 옛날에는 그 아궁이라 그러죠? 불을 하는데 거기다가 돌을 넣어서 그 돌을 따끈따끈하게 했다가 그걸 꺼내서 인제 수건이나 이런 데에 싸서 배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해서
아가들 아랫배 아픈데 배앓이 할 때 그렇게 해서 배야 아프지 마라 하면서 배 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런 아이스팩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놔둬서 전자레인지에 해서 좀 따끈하게 우리 찜질하고 싶을 때, 요즘에 찜질방도 못 가잖아요. 이렇게 날씨 추울 때는 찜질방이라든가 그 따끈따끈한 온탕, 집에서 하는 우리 그 샤워나 이런 목욕보다는 그런 게 좋잖아요. 근데 못 갈 때 따끈하게 잠자리에 들 때 렌즈 돌려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잘 사용하시면 핫팩보다 더 따뜻한 핫팩은 뭐랄까 그냥 후끈후끈 움직여야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따끈한 찐백 같은 느낌? 그래요. 그렇게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호엄마가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거 한 두 개 이렇게 돌려서 양쪽 어깨라든가 뭐 하나는 배 위에라든가,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타올에다 싸서 그렇게 한번 이용들 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는 또 우리 몸을 따끈하게 풀어줘야 하니까. 법 좋은 글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라졌어. 어떡해. 찾았는데. 네. 요거를 어디 갔지? 트는 음악이 어디로 갔을까?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이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도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잘못된 일이기 일쑤이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라게 된다. 법정 스님의 글이었습니다. 그쵸? 우리는 늘 변하고 있어요. 어제와 같고 또 오늘, 내일 다 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일상이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또 다르게, 오늘, 어제, 뭔가는 좀 다를 거예요.
게임을 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레벨이 더 올라가 있을 거고요. 등급이 아무래도 포인트 이런 것도 더 쌓여 있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살고 있고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또 다른 내일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이게 내 스스로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은 전혀 몰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더 빨리 깨우칠 때가 있더라고요. 느낄 때가. 그렇듯이 좋은 일이 있거나 사랑을 할 때는 숨길 수가 없어요. 표정이. 그리고 이 입꼬리가 올라가요. 숨기고 싶어도 그게 막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음,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마음껏 활짝 웃으세요. 네. 음,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오늘 많이 웃으셨나요? 호흡만 따라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김치, 치즈, 스마일, 그리고 비시시, 마지막에 개구리 뒷다리. 매일매일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무뚝뚝하고 얼굴 이렇게 뭐 자꾸 웃어 혼자 이렇게 어색하게 하겠지만 자꾸 하하호호 웃다 보면요 웃어야 복이 들어온대잖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웃고 즐겁게 그렇게 이 그거는 내가 숨길 수가 이렇게 표현이 제가 막 숨길 수가 없어요. 행복한 거, 사랑 이런 거는 막 기쁘고 이럴 때 우리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표정이 막.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웃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웃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나의 웃음이 자꾸 이렇게 전염된다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옮겨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보고 웃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친절한 말 해주고 그런 말 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 점점점 아무리 나에게 좀 조금 짓궂게 굴던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일단은 나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지 상대방도 바꿀 수가 있겠죠. 내가 먼저 웃으면서 즐겁게 즐거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 상대방도 같이 제가 웃고 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 좋은 표정, 좋은 얼굴, 인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 아들 딸들 웃는 목소리, 웃는 미소 들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보아도 그렇고.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웃음소리 같은 걸 크게 못 듣게 되더라고요. 또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예전만큼 이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한자리에 많이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웃음소리 듣는 횟수가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음,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 내서 크게 웃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한번 이렇게 혼자라도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얘가 웃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그런 호르몬을 또 내보낸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한 그런 날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요일 불금이라서 모두 행복한 주말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지금 토요일 근데 날씨가 춥대요. 그러니까 왠지 몸과 마음이 일단 추워진다고 하니까 웅크러지는 것 같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따끈한 차 좀 드세요. 네, 호엄마가 알려준 작두콩차도 좋고요. 민들레차도 좋고요. 호엄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가끔은 정말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그래서 호엄마 쌍화탕은 좀 왠지 약 같아서 싫고 쌍화차를 따끈하게 마셔요. 그러면은 뭐 감기기가 살짝 올려거나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쌍화탕은 왠지 막 약 먹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아플 때 먹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약사 선생님들이 그냥 막 서비스로 줘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쌍화차는 또 괜찮더라고요. 따끈하게 국물 있는 밥 드시고요. 따끈하게 차 한 잔 하시면서 네, 주말 행복하게 여러분 잘 보내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호흡만은 또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교육이 있어서 교육도 받아야 돼요.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따끈한 데서 네, 주말 잘 쉬세요. 네, 호흡만은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읽어주고요. 이제 그만 호흡만 쉬러 갈게요. 말의 가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말은 살아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 에밀리 디킨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호엄마가 좋아하는 에밀리 디킨스였어요.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옳은 말이다.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계속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데일 카네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이렇듯 말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든 타인으로부터 듣는 말이든 언제나 상호 호환적이며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고로 내가 내뱉는 말은 타인을 향하기 전 내게 먼저 온다. 그러하니 얼마나 말을 신중해야 할까?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상대방에게 화이팅! 하고 외치는데 바로 그 화이팅! 하는 말을 외치는가 동시에 나에게도 그 기운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도 해주는가 동시에 일석이조로 나에게도 그 말을 내 뇌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 하는 하루 보내시겠어요? 네, 휴일이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휴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어떻게 어디선가 이 새벽에 밤늦게 근무하고 또 일하고 계실 우리 아들 그리고 딸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따끈한 거 드셔요. 네? 차 한 잔 마시던가 커피 많이 졸린다고 밤에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따끈한 거 그리고 식사할 때도 따끈한 국물 있는 거 우리 몸속을 좀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좀 어깨를 쫙 펴고 속이 따끈해야지. 그래서 엄마들이 예전에 따끈한 국물에 밥 말아 주잖아요. 국밥 같은 거. 네. 여러분들 밥 따끈한 거 든든하게 드시고 네, 일 하시는데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호엄마처럼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방송을 하시거나 뭐 게임을 하시는 우리 아들, 딸은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아니면 지금 "너무 피곤해. 난 잘 거야."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은 좋은 꿈 꾸세요. 네, 호엄마는 이제 오늘 그만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바이바이.